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5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0문제니까요. 첫 번째 시간 20문제, 두 번째 시간 20문제 이렇게 해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는 무엇인가? 괄호의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65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의 비율을 말하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비율을 우리가 노인 빈곤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냥 소득의 50%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많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키워드는 제가 중위소득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비율, 50이라는 숫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거의 출제가 된 적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신규 문제니까 여러분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승낙 전 보험사고 시 보장하는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1번,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그러니까 고지 내용이죠. 이 고지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회사가 증명할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얘는 맞는 내용이죠. 이미 고지한 내용이니까. 2번,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한 보험사고의 경우 초과 청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해서 일단 보장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보장하지 않느냐. 1번, 2번은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죠. 3번, 청약을 철회한 이후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청약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청약 철회가 가능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자, 어떤 계약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죠? 90일 이내인 계약,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즉 진단 계약이죠.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자, 이런 계약들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보험증권을 교부받고 15일 이내, 단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계약은 청약 철회 가능하죠. 교부받고 15일 이내죠. 청약일로부터 20일이니까 30일 이내 밖에는 경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이 청약 철회가 가능한 계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금 지급 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금 지급 사유 확인 필요 시에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맞죠?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구비서류 접수 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3번, 수사기관의 조사 필요 시 서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 얼핏 보면은 뭐 맞는 얘기 같습니다만 수사기관의 조사 필요 시에는 보험금 지급기일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지 의무죠.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되는 사항은 청약서의 질문표. 청약서의 질문표 자체가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중요한 사항은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고지 의무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 같으면 굳이 고지를 할 의미도 없겠죠. 3번,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자는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용 변경 보겠습니다. 1번,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 맞죠? 이 지문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2번,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3번, 보험 종목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단 1년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하나여 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고요. 수익자 변경만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누구누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그 누구의 책임 있는 사유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보험회사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 당연히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험 대리점 책임져야 됩니다. 보험 설계사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져야 됩니다. 다만 보험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죠.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책임질 사유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언더라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은 우량채, 우리가 표준채, 미달채, 우량채 이렇게 구별하죠. 예, 표준이 되는 우리가 사람을 표준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1번은 우량채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은 표준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표준 미달채, 즉 이제 건강 상태가 좀 양호하지 않으신 경우죠. 표준 미달채의 경우에는 보험금 삭감뿐만 아니라 뭐 부담보라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도 계약을 인수할 수 있죠. 그래서 보험금 삭감 방법으로만 인수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자동적으로 3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표준채보다 위험이 높은 경우, 위험이 높으면 미달채, 위험이 낮으면 즉 건강하면 우량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범죄신고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맞죠? 2번 접수된 제보건이 보험 사기로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 이 지문도 잘 나오지 않았던 지문인데 이번에 새롭게 좀 보였네요. 2번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다 통해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생명보험업계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최근에 자주 많이 나옵니다. 자, 생명보험업계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죠. 예, 보겠습니다. 1번 SNS를 통한 청소년 종합상담 시스템 다 들어줄게 운영하고 있죠. 한강교량 20군데 SOS 생명의 전화 운영 이거 다 생명보험업계에서 사회공헌재단에서 하고 있죠. 3번 한국형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 운영은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한국생명 존중 희망재단이라고 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중 생명보험업계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다른 내용들도 함께 여러분께서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중개사. 자, 보험중개사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립적으로 계약 체계를 중개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틀린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업보증금은 감독원에 예탁해야 된다. 맞죠? 등록도 감독원에 해야 되는데 3번 지문부터 보게 되면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일단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2번 특정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계를 중개하는 자이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에서 교차 모집 시 보험회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보험회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 놓고는
보험 설계사의 금지 행위 내용을 집어넣어놓은 문제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그거와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자, 1번 한번 보죠.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지급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얘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소속 보험 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보험 설계사가 선택하여 교차 모집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가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해서 거기 것만 팔아 라고 만약에 유도를 한다면 그건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지정하지 않고 보험 설계사가 스스로 선택해서 교차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3번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를 소속 보험 설계사보다 우대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우대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 1번 금지 행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1번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얘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죠. 금지죠.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안 되겠죠. 2번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얘도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되겠죠.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얘는 금지 행위가 아니죠.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당연히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 시에도 지체 없이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보기의 내용에서 생명보험 우수 인증 설계사 인증 기준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보기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가, 근속기간,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 얘는 맞는 내용이네요. 나, 보험계약 유지율 13회차 90%죠. 일단 얘는 틀렸네요. 25회차 90%, 85%, 25회차가 80%죠. 그래서 나도 틀린 지문이, 나가 틀린 지문입니다. 다, 정도영업, 직전 3년간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가 0건이어야 됩니다. 무효가 0건이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직전 3년간이 아니라 직전 1년간이죠. 1년간. 그래서 틀린 기준은 나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명보험 우수 인증 설계사 문제는 매번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인증 기준, 그 다음에 어디서 이게 인증을 하느냐, 인증 기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는데 너무 동일한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 하나하나 바꿔놓는 이런 틀린 지문들이 자주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문제를 통해서 어떤 숫자를 좀 꼬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김생명 씨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가입 내역은 가, 나, 다가 있는데요. 가는 저축은행에, 나는 시 생명보험회사에, 다는 이 은행에. 자,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은행 다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기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입 내역을 있는지 상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한번 보죠. 자, 가는 저축은행의 예금, 그 다음에 나 시생명보험회사에서는 최저보증금 6천만 원인 변액보험. 최저보증보험금은 변액보험이라도 보호가 되죠. 그 다음에 은행의 예금, 그 다음에 은행 투 지점의 예금이니까 다 일단 가입한 이 예금 상품들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합산을 한번 해보죠. 가, A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에 5천만 원을 가입을 하였는데 지급 정지가 되었으니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A은행이 B은행과 합병이 되었습니다. 합병이 되게 되면 지급 정지가 당했으니까 이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어디로 넘어갔냐면 B저축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죠. 합병하는 회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보겠습니다. C생명보험회사가 최저보증금 6천만 원인 변액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C생명보험회사가 파산이 되었네요. 파산이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할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D생명보험회사로 이 계약이 완전 이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이 되게 되면 빠지죠. 그래서 이 변액보험의 최저보증금 지급 의무가 D생명보험회사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얘도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 한번 보죠. 이 은행 1지점에 예금 3천만 원, 대출 1천만 원, 그다음에 2지점에 예금 2천만 원을 가입하였으나 인허가가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금융기관의 인허가 취소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호 대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얼마를 지급을 해야 되느냐. 예금은 1지점에 3천만 원, 2지점에 2천만 원이니까 총 5천만 원인데 대출금이 1천만 원이 있네요. 그래서 한 금융기관당 기준으로 1인당 5천만 원까지니까 원금과 이자 합쳐서 그러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을 합친 5천만 원에서 대출을 1천만 원을 뺀 4천만 원이 김생명 씨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공시 항목과 공시 기간이 알맞게 연결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찾아보겠습니다. 1번 주요 경영 현황은 정기 공시 항목이네요. 그러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하면 됩니다. 1번은 6개월이 어렸으니까 틀렸고요. 2번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은 어떤 공시 항목이냐? 수시 공시 항목이네요. 수시 공시 항목은 발생 즉시 공시해야 되는데 3개월이 어렸으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3번 손익구조의 중대한 변동에 관한 사항도 수시 공시 항목이죠. 수시 공시 항목은 발생 즉시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연결된 지문은 3번이 되겠네요. 17번 보겠습니다. 보험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금융감독원은 2002년부터 금융민원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감독원에서 2002년 금융민원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2번 매년 금융민원 중 보험업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얘도 맞는 현실이죠. 3번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민원 분쟁 발생 시 생명보험협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민원신고와 생명보험협회는 전혀 다릅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민원 분쟁 발생 시에 민원을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보험 상품과 세제 혜택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저축성 보험은 어떤 세제 혜택이 있습니까? 저축성 보험은 보험 차익 비과세, 수령 시에 보험 차익 비과세, 즉 3번 지문이 맞는 내용이네요. 연금 계좌는요. 보험료 납입 시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도 역시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은 서로 지문이 다르게 연결이 됐네요. 맞는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과세 방법이 다른 소득은 무엇인가? 이건 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전환이도 문제죠. 자,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를 하죠. 그중에서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발생된 소득의 원천이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해 한 해에 모든 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분류 과세하는 소득은 어떤 거였습니까? 두 가지 있었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바로 분류 과세하는 소득이었죠. 이 두 가지는 성격이 동일합니다. 연금소득은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는 연금소득이 되겠습니다. 20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설계사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보험회사는 매년 보험 설계사에게 모집 수당을 지급할 때 3%를 원천 징수해야 된다. 3% 원천 징수해야 된다. 누가? 보험회사가.까지는 다 맞아요. 자, 근데 보험 설계사에게 모집 수당을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거 아니죠. 매년이 아니라 매월 보험 설계사에게 모집 수당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3% 원천 징수도 매월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2번 보험 설계사의 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된다.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3번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한 걸로 연말정산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된다.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5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곧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